지금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순에 따라 먼저 이명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원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에 키스디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앞에 위원회 고삼석 상임위원님과 오남석 국장님께 감사 말씀 먼저 드리고, 또한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맡아주신 국민대학교의 이태희 교수님과 토론에 참여하시는 학계 및 시민단체 여러분, 관련업계 관계자분들과 방통위의 담당 과장님,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이통시장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더불어서 정말 다양하고 혁신적인 통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점차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은 그림자가 반드시 생기듯이 이러한 긍정적인 환경 변화와 함께 가계 통신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일 겁니다. 특히나 단말기의 높은 출고가와 불투명한 유통 구조 등은 이용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늘상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가계 통신부를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 5월에 단말기 유통법이 제정되었으며 올 10월에는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정 이후에도 정부는 키스디 및 관련 전문가들과 더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법 시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바, 그러한 과정에서 오늘 토론회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과 관련해서 보다 폭넓은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의 고견들이 모여서 단말기 유통 구조를 보다 건전화하고 가계 통신비를 완화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님이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축사는 아니고요. 간단히 인사말 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소개받은 대로 방송통신위원 상임위원 고삼석입니다. 먼저 토론회 참석을 위해서 먼 길을 오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이용자 정책부의 원암석 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그리고 키스디 관계자분들, 그리고 토론회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 토론회는 지난 5월달에 통과가 됐고요.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상임위원들 간 웍숍에서는 단말기 유통법을 일단 용어를 통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말기 유통법의 고시에 담은 핵심 내용인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결정하기에 앞서 여러 전문가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늦게 합류해서 지금 3주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통신 분야 업무 가운데에서는 가장 많은 보고와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조금 지급하고 비정상적으로 과열된 이동통신 시장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다른 업무에 비해서 이동통신 시장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저를 포함한 5분의 위원들의 입장은 상당히 확고합니다.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그리고 시급한 현안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오는 10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사업자나 소비자 그리고 구매자 또한 전혀 새로운 시장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이동통신 시장이 보조금을 놓고 가입자 쟁탈전을 벌이는 약탈적 시장에서 요금과 품질 등 서비스 중심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는 공정 경쟁과 상생의 시장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는 이동통신 시장이 새롭게 개혁하고 국민의 편익이 증대되기를 바랍니다. 단말기통법 제정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타협과 양보의 정책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셔서 새로운 제도가 원만하게 도입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여러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분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끝날 때까지 저는 이 자리를 지키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은 위원회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진환 통신정책부장께서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정진환입니다.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해서 상한 마련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발표의 순서는 보조금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정책 방향에 대한 변화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상한 산정 요소 및 정책 방향 그리고 정책 방안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조금 제외와 정책 환경 변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은 제조사, 이동사, 유통사 등 다양한 경로를 거쳐 이용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조금이라고 하면은 이통사, 유통망, 대리점업 판매점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가격 할인액 또는 현금 지급액을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제조사 당연과 관리 수수료, 그 다음에 모집 수수료 등을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지급을 하고 이로 인해서 조성된 재원들과 그 다음에 약정 보조금을 합쳐서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약정 보조금에 대한 비중이 매우 낮은 상태이고 정량 운동을 통해서 지급되는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입니다. 정책 환경 변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5월에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보조 개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조금 상한에 대한 정책 환경이 변화하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정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와 관련 시행령에 따라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에 평균 제조자 당연금에서 조정된 보조금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당한 차별로 판단을 하고 있고 2010년에 실제 신일 이결 시에 보조금 상한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27만 원이 실시되고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법에는 이와 보조금 상한에 대해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4조 1항을 보게 되면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등 기타 주요한 사항을 고려해서 보조금 상한액을 이제 설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이동통신사가 초과 이 설정된 상한을 넘어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고 출시된 지 15개월 정도이 경과된 단말에 대해서는 제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보조금 상한제에 대한 제한은 3년 유효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단말기 보조금 상한에 대한 설정에 있어서 주요하게 고려되는 요소가 이제 세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말 장치 판매 현황, 그리고 이제 통신시장 경쟁 상황, 그리고까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보게 돼 있어서 이거를 중점으로 그리고 그 외에 기타 관련된 요소들을 중점으로 이런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정에 관련된 요소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이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입니다. 2010년도에 2010년도에 12개월 당시에 가입자 평균 예산 이익을 산정을 했었고
이게 이제 공부년도 영어보고서가 기타 자료를 통해서 산정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평균적으로 24만 3천 원 정도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입자 인당 예산 이익은 서비스 영업 수익에서 유지 원가를 공개한 금액에 가입자 평균으로 산정을 돼 있고 그 사업자에 따라서 대조사 장려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제 향후에 이제 그 최근 자료를 비교해 본다면 2011년에 LTE 서비스 보급에 따라서 이 가입자당 요금 수익과 투자비가 이러한 가입자의 평균 예산 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를 보면 가입자당 요금 수익이 LTE 서비스 보급 이후에 증가해 공급과 더불어서 LTE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투자비로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지 원가 측면에서 감가 상각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입자 수익과 투자비가 이제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에 크지 않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동통신시장 경쟁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점유율 측면에서 본다면 2003사의 5대 3대 1의 점유율 구조가 이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LTE 시장의 경우에는 SKT와 KT와 LG유플러스가 47.4, 28, 24.6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전반적인 이동통신 시장의 5대 3대 1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성장 측면에서 본다면 13년을 기준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보급률이 108.9%를 차지하여 현재는 이제 포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한 것처럼 08년 대비 순정 가입자 연평균 증가율도 4%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번호 이동 건수는 매년 1000만 건을 넘어서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통상사들이 가입자 뺏기 위해 보증 경쟁에 주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제 경쟁적인 측면에서 안틀폰 시장에 대한 성장이 또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안틀폰 측면을 보자면 안틀폰 가입자 수는 대형 유통업체 그리고 우체국 등의 최근 시장 진입을 통해서 급증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1년 기준으로 0.8%였던 반면에 2014년 4월 기준으로는 5.6%의 가입자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말기 판매 현황입니다. 공구년도에 아이폰 도입 이후에 휴대폰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대체되면서 출고가가 상승한 측면이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08년도에는 주요 단말, 특정사의 주요 단말의 출고가가 52만 원 수준이었는데 현재 이제 13년 말 기준으로 보면 4만 5천 원으로 약 2배 정도가량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보조금 측면에서 본다면 14년 초에 방송통신위에서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은 평균 보조금 수준이 약 42만 7천 원 정도이고 출고가 대비 보조 비율이 약 51%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판매량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단말 비용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스마트폰 판매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스마트폰 판매 비중이 09년도에는 3.5%에 불과했던 반면에 13년 말 기준으로는 89% 수준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거의 판매하는 단말 중에 대부분이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 측면에서도 보면 14년 4월 기준으로 전체 이동통신 이용자의 70%가 스마트폰 이용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계통신비 측면에서는 이러한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단말기 부채가 잦아짐으로 인해서 통신진의 단말장치 지출 비중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3년도에는 그 통신비 내 통신장비의 지출 비중이 약 6.3%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개별적인 요소를 살펴보았고요. 이 개별적인 요소를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부분인데, 이 측면에서는 LTE 서비스 보급에 따라서 투자비도 같이 증가해 왔기 때문에 실제로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이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이동통신 시장 경쟁 상황 측면에서는 기존의 가입자 뺏기 위주의 보증 경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알뜰폰 시장 측면에서도 알뜰폰 시장이 계속 급속하게 최근에 성장했지만 아직까지는 요금 경쟁 압력으로 작용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말장치 판매 현황 측면에서는 출고가가 스마트폰 도입에 따라서 크게 상승해왔고, 보조금 수준에서는 절반 수준의 보조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출고가 상승에 더불어 이용자의 단말 구매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보조금 상한에 대한 정책은 이용자 편익 극대화라는 법 취지에 맞게 설정될 수 있는 그런 정책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춰서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책 방안은 가장 기본적으로 설정 방안과 그다음에 적용 방식에 대한 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용 가능한 몇 가지 산정 방안을 예를 들면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기준, 그리고 두 번째는 평균 보증 기준, 세 번째는 예상 이익과 출고가 가정 평균 기준으로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기준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이따 통신시장 경쟁 상황이나 단말기 판매 현황 등을 같이 고려하여 설명하는 방안입니다. 평균 보증 기준, 두 번째로 평균 보증 기준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평균 보증 기준을 고려하되 그 외에 기타 경쟁 상황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예상 이익과 출고가 가정 평균 기준인데, 여기서는 가중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예상 이익과 출고가 외에 기타 통신시장 경쟁 상황이나 아니면 판매 현황 등을 고려해서 가중치를 산출하고 이를 적용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산정 방안에서 어떤 수준일지는 어떠한 수준일지 예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과 같은 경우는 기준 같은 경우는 현재와 유사한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약 30만 원 수준이라고 예상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균 보증 기준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보증 수준을 반영하고 있고, 앞서 보신 자료 등을 고려할 때 약 4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고가의 가중평균 기준 방안 같은 경우에는 출고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중치에 따라서 50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고 예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산정 방안에 대해서 서로 상호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물론 절대적인 비교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 각 수준이나 산정 방안에 따라서 그러한 상대적인 비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기준과 같은 경우에는 요금이나 서비스 경쟁 유인을 좀 더 제고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뜰폰 등 요금 경쟁력을 주도하는 알뜰폰 등의 일부 사업자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출고가에 대한 강한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향후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평균 보증 기준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에 비해
시기에 높게 결정되는 경우에 사업자들의 그 보조금에 대한 결정 자율성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불법 및 규제 회피 유인 등에 따라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증가한 스마트폰 출고가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되었던 불법적 영업 및 그런 규제 회피 유인을 감소시켜서 좀 더 이용자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반면에 출고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출고가 부풀리기의 가능성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적용 방식에 대한 사항입니다. 적용 방식은 기본적으로 정액 방식과 종률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액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단말기 출고가나 기존과 무관하게 특정 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률 방식은 단말기 출고가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서 설정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출고가에 따라서 그 사항이 다르게 차등화되게 설정되어 수 있습니다. 이를 비교해 보면 우선 이제 정액 방식과 같은 경우는 상한 수준에 따라서 사업자의 자율적인 고정 공시 또는 유공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금액 하나로 상한이 설정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규제 정보를 획득하게 용이하고 또한 그에 따른 비용도 감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고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제기가 될 수가 있는데 이는 동일한 단말기를 사더라도 고가요금제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예상 이익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한을 적용받음으로써 역차별을 받는 그런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률 방식의 경우에는 이에 반해서 고가 단말 구입 구매자에 대한 단말기 상한을 완화시킴으로써 부담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저가 단말 구매자에 대해서 보조금 혜택의 범위가 제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출고가 부풀리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참고로 지금까지 적용 방식이나 적용 산정 방안 등에 대해서 등의 그 정책 방안 등은 아주 기본적이고 이런 대안들을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외에도 다양한 산정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고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토론을 통해서 이 제시된 방안 외에도 다양한 산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그를 통해서 합리적인 보조금 사안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 이상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몇 장의 그림을 가지고 저희 생각을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원금 현황입니다. 지원금은 이통사 재원과 제조사 재원의 장려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이후 지원금에서 제조사 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림에서 보시듯이 절반 수준으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규제 기준은 지원금에서 차지하는 재원 규모의 상대적인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 범위를 감안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지원금 구조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은 지원금 차별을 근절하고 단말기 가격 폭풍 해소를 통한 이용자 편익 제고 그것이 취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널뛰기식 지원금 지급으로 인해서 이용자 차별이 발생했었고 이로 인해서 통신비
부담이 증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현행 지원금 지급 구조는 평상시 시장에서는 고가요금제 보조금이 많이 지급이 되고 저가요금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혜택이 거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가요금제와 저가요금제 간의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과열이 더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차별은 더 심화되는 현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 보시듯이 이런 경우에는 공짜보험까지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말기 유통법 통과를 계기로 해서 지원금 리밸런싱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이용자 차별이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조는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고가요금제 대상으로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조금을 덜어내서 사실상 보조금 혜택을 거의 보지 못했던 저가요금제 고객에게 그 보조금 혜택을 준다면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에서 보면 고가요금제 점선과 저가요금제 점선이 그동안 지급이 되었던 보조금 수준이라고 한다면 파란 실선이 이제 변화된 구조화에서 형평성 있게 지급이 되는 보조금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원금 상한 설정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현행 규제 기준은 단일 정액 기준의 상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7만 원 단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말기 유통법에서는 요금제 수준에 따른 차등을 허용하고 있고 따라서 이제 상한은 요금제의 요금 수준을 고려한 상한 설정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거에 현재까지 수평으로 되어 있는 이 기준은 오른쪽 표에 빨간 점선으로 보시듯이 요금제 수준에 따라서 일정한 기울기를 갖는 그런 상한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는 그런 요금 할인 선택 요금제에 있어서 요금 할인 수준을 지원금에 상응하도록 지급하라고 규정한 단말기 유통법의 체계에도 부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원금 부분 규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마트폰 도입 이후에 제조사 재원의 지원금이 증가를 하면서 단말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조사 재원의 지원금은 출고가 인하하고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따라서 지원금 구조 수명화는 곧 출고가 인하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규제 기준은 유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원금 상한을 구분해야 하고 공시 방식도 부분 공시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요금제 기준의 지원금 상한과 단말기 기준의 지원금 상한을 구분하고 그 합산 금액이 총 지원금 상한대로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금 공시도 요금제 지원금과 단말기 지원금을 구분해서 각각 공시를 하고 총 지원금이 얼마인지 합산액을 충분히 공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용자들이 합리적으로 요금제를 선택하고 단말기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보조금의 구조가 밝혀짐으로써 단말기 가격 인하 등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통신비 경감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KT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T CR 부문 서기홍입니다.
지원금 상한 설정과 관련된 이통 3사의 의견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중복적인 의견은 제외하고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저희 KT의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폰 도입으로 사실상 단말 출고가는 피처폰 대비 두세 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비자의 단말 구매 부담이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통신사는 그간 마케팅 비용의 투입을 통해서 단말 구매 비용 구매 부담을 줄여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케팅 비용의 저원은 결국 소비자 요금에서 나오는데 매년 요금 할인과 결합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으로 소비자의 평균 이용 요금, 즉 ARPU는 과거 대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여전히 통신비가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존에는 통신비 일부로 인식하고 있는 단말 구매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단말 보조금이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단말 출고 가격의 적정선과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되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 KT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축소되는 것은 출고가 인하가 유도되고 이용자 단말 구매 비용이 분감될 수 있다는 것은 3사 사업정지 기간 동안 현실로 나타났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조금 상한이 올라갈수록 출고가의 인하의 유인은 줄어든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 건전한 마케팅 경쟁이 필요하지만 보조금 중심의 과도한 경쟁은 사업자의 영업 비용 증가로 결국 요금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이 된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혜택 확대 및 네트워크에 대한 지속적이고 충분한 투자를 어렵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우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상한이 높을수록 이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격차가 커지게 되고 이용자 차별의 가능성도 더 높아지게 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방송통신위원회 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LG U+에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G U+의 강학수입니다. 단말기 특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기준 관련입니다. 결부터 말씀드리면 MNP와 신규 가입자와 그리고 기기변경 가입자 간의 합리적 수준의 지원금 차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를 법 체계적인 시기에서 살펴보게 되면 현행 단말기 특법 제3조를 보시게 되면 번호이동, 신규 가입, 기기 변경 등 가입 비용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통위가 발표한 시행안에서 보게 되면 이 통사가 동일한 단말기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불하는 행위 자체를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시행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시행안 자체가 상위법과 매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은 가입 유형의 부당한 차등을 금지하고 그 판단을 위한 세부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이해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가입 유형과 무관한 동일 단말기 역량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상 가입 유형과 요금제가 동일한 원칙하에 규정되어 있지만
정작 시행령은 가입 유형과 요금제의 상이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입 유형 같은 경우에는 가입 유형과 무관한 사유인 동일단말 여부만 체크하고 있지만 요금제의 경우에는 요금제와 관련된 요금 차이, 이상 이익 등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부터 반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보게 되면 일본이나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보게 되면 사업자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MMP, 신규 그리고 기변 간의 지원금을 사전적으로 지급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일본의 경우에도 MMP 신규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약 1.4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용자의 경쟁 측면입니다. 기존 대비 MMP 경우에는 스위칭 코스트, 즉 사업자를 바꿈에 있어서 포기한 할인 혜택 그런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다 보니 이용자 수익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월 달에 단말기 대시 보조금 규모에 따른 전환 이양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용자들한테 사사로 번호 이동 시 기변보다 얼마의 보조금을 지급을 했을 때 이용할 것이냐는 질문을 했을 때에 약 5에서 8만 원 정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그 부분은 MMP 자체가 이용자에게는 후생이 감소한 형태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보상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그런 형태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시장 경쟁 활동화 측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원금의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결국 이용자들은 대부분 후생이 높은 기변 쪽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MMP 시장 시책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MMP 시장이 위축된다는 얘기는 곧 현재 있는 시장이 더욱더 고착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래 사업자로 가입자가 뜰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신규 시장에 대한 사업자의 참여가 굉장히 위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위 사업자의 SKT 경우에는 MMP 비율이 약 30% 정도 됩니다. 네, KT가 40, 저희가 한 50%. 당연히 신규 사업자들은 거의 90% 이상 자체를 MMP 시장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이 너무 위축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경제 활성에 방식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상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말기법 제4조 1항에 보시게 되면 단말기 주용 상한은 이용자로 예상되는 예상 이익, 그리고 단말기 판매 현황, 그리고 경쟁 측면 총 3가지를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재 이용자의 보조금, 유통망의 마진이나 리베이트, 그리고 회사의 쟁점 능력을 감안했을 때에 저희가 제한된 안이 밑에 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자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가입자의 평균 예상이익, 즉 요금제에 연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 단말장치 판매 현황, 단말기, 그리고 통신시장의 변 상황, 가입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 유형,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해서 상한을 이용자 요금의 약정 기간에서 기대될 수 있는 요금 수익의 10%, 그리고 제조사에서 5만 원, 그리고 경쟁 시장에서 보게 되면 MMP 신규에는 5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이 정도의 형태로 이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게 되면 LT 파워의 MMP 가입할 경우에 상황을 보시게 되면 24개월 동안 파워 요금제 가입자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있습니다. 약 150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거에 10%인 15만 원, 그리고 단말기에 5만 원, 그리고 MMP 5만 원, 총 25만 원 정도의 상한 수준의 설정을 거두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한번 공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공시는 나와 있는 것처럼 쉽지 않은 단말기 속에 단말기별로 이렇게 S1, S2, L1, L2, P1 이렇게 해가지고 단말기를 구분하고 옆에 요금제별로 상한을 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단말기, 자기가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S1과 LTC가 하게 되면 2만 원과 10천만 원, 총 15만 원 지원금 거기다가 MMP 경우에는 5만 원 더해서 20만 원 수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공시를 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굉장히 알기 편하지 않아 생각되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공시 주기입니다. 공시 주기는 저희는 이제 초기에 이제 이 제도 자체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조금 사업자가 실무적으로 영업단의 실무적 굉장히 어려움을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짧게 좀 가져가다가 한 1 내지 2일 정도, 그다음에 이제 안정화기 한 이후에는 일주일 정도씩 공시를 하게 되면 큰 문제 없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한국 알뜰폰 사업자협회에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알뜰통신 사업자협회 하창직 사무국장입니다. 방금 알뜰폰 사업자협회를 알뜰통신 사업자협회입니다. 저희는 많은 것도 준비하지는 못했는데 갑자기 정리를 좀 했는데 알뜰폰 같은 경우는 역사가 일단 굉장히 짧습니다. 이제 겨우 5.6% 정도 선에서 머물고 있고 성장이 피통 행사에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사업지들을 보고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둔하게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알뜰폰 같은 경우는 저하루 때에 단말기가 출혈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특성은 피통공사에서 보조금을 쓰면 스스로 저희 알뜰폰의 성장은 둔화되고 굉장히 이제 더 판매가 저조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저희가 방통위에서 그때 저희 업계 회의를 하면서 제안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만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보조금 상한제 부분에 있어서 전에 논의됐던 게 정액과 정기 방식 그리고 상한 수준 얼마나 하면 될 것인가 그리고 15개월 출시 부분에 대한 어떤 해석을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를 가지고 논의가 있었었는데 저희 알뜰통신 사업자들은 정액 정률 방식을 통해서 이제 정액 방식을 좀 많이 택했습니다. 저하루 때 알뜰폰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을 많이 이야기했고 상한 수준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주시는 부분은 정책 보조금에 대한 어떤 부분이 나오는데 평균 보조금이 40만 원대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과 장려금이 포함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상한 수준에 있어서는 알뜰폰은 한 27만 원 이하, 10에서 27만 원 정도 선으로 일단은 업체들이 이야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개월 출시 부분에 있어서는 방통위가 이제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해서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고 다만 15개월 이후간 피통 단말 장치는 제외한다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단말 출시 이후에 15개월 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만약에 안정이 된다면 안정 이후에도 6개월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유예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방통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에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의 김정구입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말기 보조금 단축본에서 지원금에 대해서 저희 회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금 상한액 산정 방식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통신 단말 장치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은 기존의 27만 원보다 상향돼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27만 원이 패치폰 당시 책정된 금액으로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 높아진 가입자들 수익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어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용자 혜택의 증대를 위해서도 지원금 상한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원금 결정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통신 단말 장치에 대한 지원금의 상한액은 출고가에 비교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단말기의 비용에 비례하여 지원금 상한이 결정되어야지 이용자의 실질적 혜택도 전개되며 이용자 간의 행정성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 거론은 되지 않았지만 지원금 외에 강력한 운영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LG전자에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G전자 판매기 실장 박명덕입니다. 우선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관련해서 저희는 보조금 상한 운영과 지원금 공시 주기 두 가지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객 지원금 상한 금액에 대한 LG전자의 입장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제품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단계별 운영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신제품은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맞게 운영하되 구형 모델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단계별 운영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출시 후 9개월까지는 기존 보조금 상한액을 준수하고요. 그 다음에 9개월에서 12개월 이 사이에는 지원금 고객 상한 보조금의 약 30% 정도를 추가 지원한다든가 또는 12개월에서 15개월까지는 약 한 50% 증액을 한다든가 그래서 차등적으로 지원해서 고객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법이 좋을 거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원금 공시 관련 부분은 현재 이동통신 정책은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주중 정책, 주말 정책 약 한 2번 정도가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 주기는 이걸 감안해서 주중에 약 한 2회 정도 제안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펜텍에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펜텍의 박창진 부사장입니다. 이런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펜텍은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단속법이 빨리 시행이 돼서 시장이 안전하게 바라는 마음 단속법이 기왕에 시행이 된다면 그 이통산업 전체 발전이 부합되도록 잘 마무리되어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는데 그나마 여기서 좀 약자리고 또 그래서 약간 중간자적인 입장인 저희 같은 펜텍에 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더 가깝게 진정 어린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3가지 이슈에 해당하는 몇 가지 의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안정과 소비자의 차별적 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단속법 취지에 가장 합당한 방법은 보조금 규모를 줄이는 겁니다. 저희 펜텍은 당초 지금보다 높은 보조금 규모를 제안했었습니다. 이를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27만 원보다도 낮은 20에서 27만 원에 보조금 상한선이 제정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보조금 규모가 크면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출렁거림이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면 지금보다도 출렁거림이 폭이 작아져서 단통법이 원하는 목적, 시장이 지금보다 더 한층 안정화되지 않겠냐. 펜텍은 지금까지 늘 그 시장 안정을 발휘했고 또한 노력해왔습니다. 보조금 상한선이 줄어들어도 저희 펜텍은 단말기 추가가를 타 제조사의 본급 스펙과 기능을 갖는 단말기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책정해서 소비자의 구매 부담이 적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조금 상한선을 제조사 사용금과
사업자 사용분을 분리해서 보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대 이통사가 약한 제조사에게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강자에게는 끊임없이 양보하는 이러한 형태를 이 거대한 힘의 논리가 펼치는 구조를 깰 수 있는 가장 불편단한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통법 제1부 규칙에도 자기가 쓴 장려금은 떳떳하게 밝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렇듯이 전체 보조금에서 이통사 보조금이 얼마인지 제조사 보조금이 얼마인지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감추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과 같이 경영이 어려운 기업, 즉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와 같은 특수 경영 상황에 빠져 있는 기업을 위해서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 법이 내정하면 보조금 상한 규제를 제외받는 조치가 시행되도록 요청드립니다. 단통법이 이통사뿐만 아니라 제조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저희와 같은 어려운 기업에 대한 자그마한 그나마 제한적인 배려와 지원책이 강구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더구나 최근 많은 산업 분야에서 약소업체에 대한 배려는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유무선 통신산업에서의 2, 3위 업체를 위한 통신요금 인가제, 접속료 차등제, 번호이동 시차제, 대형 유통점으로부터 골목 상권 영세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격주 휴무제,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 저가법정 산정 조치 등 약자를 위해서 보호하고 공정경쟁 유지를 위해서 취한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아울러서 경제 편중, 고가정 시장의 폐해와 소비자 선택이 제한이 없는 통신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영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저희와 같은 워크아웃 기업이나 법정관리와 같은 특수 경영 상황에 빠져 있는 기업이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을 강구히 드립니다. 이상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제안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 깊은 성찰로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탁성의사입니다. 단말기 소비자 지원금 상한 구매에 관해 15만 이동통 유통 상공회를 대표하여 협회의 공식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을 앞두고 법안의 시점 내용은 소비자 지원금 지급에 관해서는 통신업체, 제조업체, 소비자, 유통의 입장은 일정 부분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서 상호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출과 순환으로 경제활동의 조직 근거를 갖고 있는 저희 중소유통민들은 보조금 지출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중소유통민들은 단말기 유통 체입산 현장에서 고객이 소비자와 일정 부분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입장에서 소비자 지원금 상한액으로 50만 원을 제한합니다. 그동안 미래부와 법안 협의 과정에서 가장 많은 금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만 원의 산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리적 근거입니다. 첫째로 말 그대로 상한액입니다. 다시 말해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단말기와 시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상한 금액은 최저치로 설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둘째로 하향된 소비자 지원금은 단통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단통법 제정의 가장 큰 논거는 소비자 이익, 즉 소비자 이용후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소비자 이용후생은 보조금 공시를 통한 차별적 지원금의 금지, 즉 유통채널과 시간과 장소에 따른 천차만별의 단말기 가격의 금지의 소극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최저 가격의 단말기 구매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통신 보조금 지출의 증가는 소비자 가계 통신비 부담의 증대를 의미하며 보조금 지출의 억제를 통해 통신비 인하를 가져온다는 논리는 통신사의 논리입니다. 즉 보조금 지출의 감소는
통신사의 이익이 증대될 뿐이지 통신기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그동안의 경험으로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출이 줄어들어 통신사의 이익이 증대된다 해도 자동으로 요금 인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요금 인하가 여론이나 정부 당국의 압력에 의해서 인간이 마음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지 보조금 적게 써서 통신사 이익이 증대되어 요금이 인하되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체로 소비자는 통신기 인하와 함께 낮은 가격의 단말기들, 즉 많은 지원금의 수수료의 욕구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이런 권리의 실현은 시장 경제의 자유 경쟁 원리에 따른 합리적 자원 배분과 이해 당사자들 간의 힘의 역학관계 및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 단말기 실구매가격이 크게 오른다면 소비자의 반발과 여론의 폭풍이 거세질 것이라는 것은 유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로 많은 보조금 지출은 사회적 자원 낭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통신사도 비용이 증대되고 이익이 감소되겠지만 적정한 보조금의 순환을 통해 제조업체, 유통업체, 소비자의 승기를 작용하여 이동통신 생태계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긍정적 작용을 합니다. 지원금 50만 원의 산술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항목의 최고치를 정했습니다. 지원금 총액은 사업자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지원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사업자의 지원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산출한 사업자 지원금은 인당 예상 매출액, 즉 통상 알프라고 얘기하는 인당 예상 매출액 곱하기 에비타 마진을 적용했습니다. 인당 예상 매출액은 월 인당 매출액 곱하기 인당 평균 유지개월 수 플러스 잉여 매출이라는 개념을 적용했습니다. 2014년 1분기 통신사 평균 알프는 35,000원 정도입니다. 35,000원 곱하기 24개월 적용했습니다. 그것은 연간 2,000만 대 전후의 통신 단말 판매 숫자를 가입자 5,500만에서 허수 가입자를 약 500 정도 뺀 5,000만을 나눠보니 개월수가 약 24개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잉여 매출 약 3%를 더해서 알프 35,000원 곱하기 24개월 곱하기 103%가 되는 86만 5천원의 금액이 나왔고, 여기에 이동통신 에비타 마진율 25에서 35%의 최대 지금 35% 적용하니 사업자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 한도치는 30만 2,800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제조사 지원금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사업자와 제조사 간에 합의한 공동 판촉비를 의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출고가의 5에서 25% 경우에 따라서 37에서 35%의 지원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출고가가 평균 92만원이었는데 최근에 출고가 인하를 감안하여 85만 곱하기 출고가에 보통 25%를 적용하여 최대치입니다. 21만 2천원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사업자 지원금과 제조사 지원금 합산해서 51만 5천원 정도의 금액이 산출됐습니다. 협회는 상계와 같은 논리적 산술적 근거로 소비자 지원금 최대 금액을 50만원 하였습니다. 송구스럽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협회는 불헌법적인 보조금 시장의 혼탁이 불가피하게 법안 제정이라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 인식하면서도 보조금 시장의 행정적, 법적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통부는 2000년 6월 단말기 보조금 금지를 처음 시작하여 그 이후 2008년 3월 보조금 규제를 폐지한 후 2010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차별 금지 조항을 가지고 58차 방통위 회의 신결 때 정한 27만원 이상 보조금 지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7만원 수치가 만들어진 2009년도 단말기 평균 가격은 48만원. 제 과거에 2009년도 장부를 찾아서 그 당시에 스마트폰 출고 이전에 2009년도 초에 전기종 평균 가격입니다. 아까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은 올해 5가지 기종의 스마트폰 출고 시기 이후의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48만이었지만 스마트폰 시대를 지나 LTE 시대의 담당 가격은 80만원, 100만원대를 돌파하고 있는데 27만원의 비현실적인 잣대로 시장 조회를 하면서 온갖 편법과 불법이 난무한 실정이고 방통의 단속 위주 행정은 유통시장의 붕괴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펜테크 제조업체의 타격과 기타 대변 산업 피해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7만의 방통위 단속은 이동통신 마케팅 시장을 음성화하였습니다. 풍선 효과로 온갖 불법 탈법으로 단속을 피해서 집행되는 보조금시장은 작년 6월 하이마트 등 대형 유통망에서 무차별 살포가 이루어져 엄청난 시장 변화가 충격을 이어주고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피해서 이동통신 마케팅은 밤 10시 후 아침 10시까지 불법 비대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100만 원이 넘는 보조금 살포를 하여 통신 유통시장의 대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른바 212대란, 6구대란입니다. 6구대란 때에는 하룻밤 사이에 불법 사이트를 통해 30만 가입자가 붙어갔습니다. 2013년도 영업정지, 2014년도 211대란 3월, 4월, 5월로 이어지는 영업정지에 이어서 곧바로 시작된 6구 대란으로 통신 유통 종사자들은 멘붕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고 통신 유통 시장은 붕괴 일보 직전입니다. 100만 원의 보조금 소문을 들은 고객들은 27만 가입이라 없는 매장 직원에게 사기꾼하고 반품을 요구하는 사태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매장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닫을 것입니다. 조만간 신용 불량자가 생산되고 청년 실업자가 쏟아질 겁니다. 협회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단독법 시행 때까지 어쩔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이동통신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던 유통업의 보통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아니면 미련을 버리고 깨끗이 컨트롤돼 이동통신에서 직접 비대면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나머지 유통체를 포기하겠다 선언하십시오. 1920년 미국의 비현실적인 금지법을 누가 이걸 보았습니까? 알카프레는 뱅감과 밀주업자는 등이 행자하였지만 많은 서민들은 불법 밀주 비명 행사에도 결국 금주법은 폐기되었습니다. 이동통신 보정주의 폐해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라며 송구선 말씀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발제비 사업자 의견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